자, 우리가 허브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허브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고려한다. 네, 허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허브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허브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고, 지금은 되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책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떠도는 잘못된 허브의 정보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속이나 피부나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 허브 블렌딩을 한다고 해서, 물론 블렌딩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페퍼민트와 라벤더와 뭐 이렇게 호흡과 몇 가지 블렌딩해서 발라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서 하면 좋은데, 블렌딩에 대한 건 오늘 제가 하지 않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거는 제가 해서 영상 올릴게요. 블렌딩을 해서 예를 들면 위가 안 좋을 때 몇 가지 허브를 블렌딩해서 어느 위치에다가 발라주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허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품질이 좋은 허브를 사용한다. 질 좋은 허브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질이 나쁜 허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허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허브도 오일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네,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한 가지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나중에 속이 미습거리거나 아니면 배탈이 나거나 혹은 또 머리가 두통이 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몸 상태에 따라서 네,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만약에 약하잖아요. 그럼 허브의 양도 줄여드려야 돼요. 허브의 원액 같은 경우에 양도 줄여야 되고, 만약에 몸이 그래도 체력이 받쳐주면 괜찮지만 몸이 약할 때는 향을 맡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가급적 정상 용량을 지켜주세요. 나는 뭐 괜찮다고 해서 많은 용량 시키다가 한 번에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일곱 번째, 신경이 쇠약한 경우는 아주 소량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이 쇠약한 분들 소량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에센셜 오일의 특징을 보면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있죠.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런데 지용성이 무조건 흡수가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용성이 흡수가 잘 되는 방식도 있고요, 수용성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 훨씬 흡수가 잘 돼요. 여러분 드시는 분말 있죠? 100%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그 입자가 되게 작아서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유지에는 또 잘 녹아요. 알코올이나 유지에. 그리고 세 번째, 휘발성 방향 물질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으면, 올리브유는 뚜껑 열어놔도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에센셜 오일들은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게 증발이 돼서 사라져 버려요. 휘발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강한 향이 나요. 특징들이 향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네 번째, 주 성분이 탄화수소로 되어 있고 알코올, 그 다음에 알데히드류, 에스테르류, 이렇게 유기화학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열이나 산소에 닿으면 변화가 일어나서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허브는 뚜껑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거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허브 오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뜨거운데 노출을 자주 시키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을 사용할 때는 뜨겁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허브 병 자체를 뜨거운데 넣는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소에 접촉을 많이 할수록 얘들은 빨리 질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변질이라는 거는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고, 얘네들은 양리작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 어떤 약성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브가 참 귀해요. 사실은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양의 전체 1에서 1.5%밖에 안 돼요. 이건 일반적인 거, 일반적이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우리가 허브에서도 그 아주 고가의 허브들이 있어요. 그 허브 똑같은 15mm, 20mm에 7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양이 정말 적어요. 정말. 그래서 허브를 사실 때 여러분 혹시 큰 병 이런 거를 사서 오랫동안 놔두는 거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소량인 것들은 1에서 1.5%가 아니고 0.1%도 아니고 0.01%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요 거의 금값보다도 비싸요. 이런 허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허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압착이나 증류 방식을 선택한 허브 오일을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잘 추출한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원래요 유럽에 많이 나기보다는 어디에 많이 나요? 허브가 인도나 아까 이쪽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식민지 아니면 뭐 이태리의 식민지 이렇게 식민지 어떤 그 나라들에서 그 허브를 키워서 제조는 영국이나 보통 그런데 이쪽에서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산을 영국산 써 있어요. 사실 영국산이 아니고요. 원산은 저쪽이에요. 인도네시아 건데 그걸 갖다가 이쪽에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 제조는 이쪽이 뛰어나니까 식물은 그쪽에서 많이 나고 압착이나 증류 방식을 선택한 거 구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지역이나 산지, 온도, 토양의 질 혹은 일조 차에 따라서도 효능이 정말 달라져요. 이런 거 알고 보면 정말 좋은 허브, 신뢰할 만한 허브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하지만 찾으면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